오늘은 이제 합성함수 저번 시간에 이제 목셈 이분법을 했죠. 로금 이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래요. 합성함수의 미분법까지 하고 로금함수의 미분법까지 하고. 목셈 이분법은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fx가 y가 fx분의 1인 경우, 그쵸? 분모가 이제 함수인 경우에 우리는 이건 복습이죠. 분모의 제곱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복습 내용이거든요. 이게 기억할 수 있고.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면 분모의 제곱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곱으로 봐서 gx 곱하기 fx분의 1 이렇게 봐서 곱의 미분법을 써서 좀 선생님이 그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저번엔 여기 gx를 밑에다 썼던 것 같은데 상관없죠? 이해해줘요? fx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gx 프라임 x 이렇게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가만히 있고 아래 거 미분 위에 거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제 부호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목셈 미분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해서 y가 x에 n이고 n이 만약에 정수라 하더라도 즉 음수를 포함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까지 그냥 적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인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정말 이제 미분식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합성함수라는 건 치환이라는 거에 좀 관계가 좀 높고 합성함수라는 건 함수 자체를 보는 건 사실은 꽤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fx가 이건 안 써도 되겠죠. gx가 sin x가 있다고 하면 fgx라는 함수를 볼 때 얘는 sin 제곱 함수예요. 제곱 x라는 걸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쉬운 형태는 아니에요. 얘를 x 변수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x만 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쉽지가 않아요. 이게 딱 집어넣었더니 그래도 얘는 내가 아는 함수야. 그러면 그래도 쓸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어떤 함수 여기 뭐 이렇게 로그를 집어넣는다고 로그를 집어넣어도 괜찮겠네요. 뭐 하여튼 조금 복잡한 형태의 함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합성을 한다 그러면 그 함수를 사실은 그려내거나 그 함수를 보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면 x는 우리가 보통 증가할 때 어떻게 증가시키냐면 0부터 동일하게 증가시켜 나가잖아, 그치? 동일하게 증가시켜 나가요. 근데 이게 사인이 딱 들어가는 순간 사인 제곱이 돼서 얘는 동일하게 증가했는데 얘는 동일하게 증가하지만 얘는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곱을 본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마치 동일하게 증가하는 t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처럼 t로 보고 그러면 사실 x는 얘를 동일하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움직여 나가야 돼요. 굉장히 특이하게 움직여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듯이 그냥 편하게 1, 2, 3, 4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싹 바뀌어버리는 형태가 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합성함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치환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함수로 이렇게 보는 거죠. 잘 아는 함수로 보는 것뿐이지 치환을 한 함수가 이 함수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좀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이해해야 될 것들이 좀 많기는 한데 합성함수를
합성함수 그 자체로 그냥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금 보듯이 치환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함수를 다시 보는 걸로 이해하는 걸로는 지금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치환이 있는 건데 자 어떤 함수가 이제 f(g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의식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냥 미분식을 약간 그걸 뭐라고 하죠? dx분의 dy 형태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dx분의 dy 형태를 많이 쓰기도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이제 도함수를 구하면 영으로 가야 되니까 바로 갑시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hx라고 보면 x 대신에 x 플러스 h가 들어가는 거고 x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h가 들어가죠. 요거를 그대로 풀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여기 있는 f 이런 식이 필요해요. 여기의 모양과 여기의 모양을 갖고 있는 괜히 집어넣어줬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원래 있던 h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수렴성 같은 여부를 다 따져봐야겠지만 정의 그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은 f 프라임 gx가 되고 요거는 g 프라임 x가 돼서 안에 있는 게 미분에서 나오는군요. 이렇게 합성함수는 외우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는 이때까지 잘 쓰지 않는 기호를 쓰는 거죠. gx를 t라고 합시다. 그러면 y는 ft가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dx분의 dy예요. 그렇죠. 그래서 dx분의 dft가 되죠. 근데 얘는 얘의 변화에 대해서 얘의 변화를 볼 수가 없네요. 우리는 같은 변수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쓰는 방식이 ft는 dt에 대한 변화를 봐야 되고요. dt는 dx에 대한 변화를 봅시다. 그랬더니 x와 t는 역시 함수 관계로 변화를 갖죠, 그죠? 그럼 요거는 다시 쓰면 dt가 dgx였으니까 gx 이런 식으로 쓰여질 거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 df'(t) 곱하기 g'x가 되고 조금 더 쓰면 t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d라는 d라는 의미가 뭐죠?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 이거 자체에 극한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의미도 있죠. x가 한 칸 갈 때 얘가 두 칸 갔으면, 그리고 얘가 한 칸 갈 때 얘가 만약에 세 칸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한 칸 갈 때 얘가 두 칸 이동했으니까 얘가 두 칸 가면 얘는 여섯 칸이 가겠죠? 그쵸? 여섯 칸이 가겠죠. 그래서 한 칸에 여섯 칸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에 대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면 얘가 한 칸 갈 때 얘가 두 칸 가니까 얘는 2의 변화를 가지고 있고, 얘는 한 칸 갈 때 얘는 3의 변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둘을 곱하면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에 대한 변화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게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라는 거죠. 합성함수의 극한은 뭐 이런 식 기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것만 자주 쓰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숱하게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함수에다가 지수함수에다가 sin x를 집어넣는다. 집어넣는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이 함수는 그리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근데 뭐는 알 수 있어? sin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지수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나타내긴 할 거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할 수는 있지만 x를 동일하게 변화시켰을 때 이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합성함수를 그리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 축을 이동시켜서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가장 쉽게 다루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성함수의 그래프. 기억해요? fx가 이렇게 있으면 ffx 그래프 그려보세요. 뭐 이렇게 기억나요? 뭐 이런 문제 있어요. fx가 이럴 때 ffx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뭐 이런 문제 그려보세요. 뭐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거 그리잖아, 그지? 이런 그리는 게 바로 합성함수의 그래프예요. 이 간단한 함수도 복잡하게 나오죠. 여기 이제 복잡한 함수가 만나면 우리가 그 함수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걸 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화에 대한 변화로 이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미분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 함수는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에 sin x를 미분한 걸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이렇게 풀어내십니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라면 뭐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얘 미분하면 곱의 미분이니까 곱의 미분을 적용하는 거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있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가만히 있는데 앞에 건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고 얘가 코사인 x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수 형태가 이렇게 쭉 전개가 돼서 이제 여러분은 미분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애들을 자꾸 만나게 돼요.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특강할 때 미분 귀신 얘기한 적 기억나요? 찾아본 사람 있어요? 인터넷에서? 없어요? 인터넷에서 미분 귀신 찾아보면 다가와요.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자, 합성함수로 하는 거. 선생님은 음함수 할 때 해줄게요. 자, 다음은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 그냥 미분법만 쭉 하고 넘어갑시다.
매개변수 미분법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매개변수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변수 하나가 x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하고 y도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쓰는 걸 요걸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매개변수가 다시 말해서 x도 t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y도 t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럼 x랑 y는 이때까지는 지금 독립변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예요. t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양쪽이 영향을 받아서 두 개의 변수가 서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걸 우린 매개변수 방정식이라 그러고, 이런 매개변수 방정식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사이클로이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이클로이드. 이건 나중에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말고 나중에. 사이클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형에다가 요 점을 하나 두고 요 원형을 샥 굴리면 요 점이 이제 이동을 하죠. 그죠? 얘가 만들어내는 이제 도형식이에요. 얘가 만들어내는 도형식. 이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원형에 여기 원형을 하나 이렇게 만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고 작은 원에 얘를 굴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여 나가겠죠. 그죠? 이런 도형도 찍을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다 각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x, y가 무슨 반지름과 각도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세타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매개변수로 많이 나타나요. 얘를 이제 이런 식의 도형도 만들어서 여기서 돌리면 얘는 막 이렇게도 가게 만들 수 있는 도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들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이 쓰이기도 해요. 매개변수 방정식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좀 원에 관련돼서 꼭 원과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원과 관련해서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식으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금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굳이 구하고 싶은 방정식의 변화는 미분법은 뭐냐면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x와 y가 서로 영향을 준다면 x에 대한 y의 변화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요거만 따로 구하고 요거만 따로 구할 거면 구해도 되는데 나는 꼭 x에 대한 y의 변화를 보고 싶어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t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f't는 dt분의 dx라는 걸 알 수 있죠. y는 gt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얘는 t에 대한 함수니까 g't는 dt분의 dy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dx분의 dy는 y가 돼서 요게 f't 요게 g't 라는 식으로 나온다. 이게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나는 x에 대한 y의 변화를 보고 있는데 결국 방정식은 t에 관한 함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t 값에 의해서 결국은 x에 대한 y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가 x1일 때라면 x1일 때 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구하면
t를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x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x1을 집어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요? 이 함수를 원래로 찾아가서 x1이 주어진 대입해서 구하는 거죠. 알겠죠? 이 t는 동시에 이 t 하나가 x에도 영향을 끼치고 y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t1이 결정됐다는 건 x1이 됐다는 거고 y는 y1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y1일 때 뭔가를 또 찾아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x에 대한 이런 아니면 x x1 y1일 때 t를 따로따로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t는 따로따로 구해지진 않고 하나의 값으로 구해져요. 반드시 하나의 값으로 구해서 그 t를 대입함으로써 값을 구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x가 x1일 때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x1을 대입할 곳이 사실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뭐 어떤 문제인가 볼까?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까? 꼭 뒤에가 네, t가 여러 개가 없어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값은 똑같을 거예요. 값은 똑같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책의 하나의 문제를 봅시다. 이건 좀 쉬운 문제예요. x가 (3t)로 나와 있고 y는 3t-5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매개 변수가 이게 좀 까다로워요. 매개 변수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변수랑 구하라고 하는 변수가 약간 이렇게 위화감이 생긴 차이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차이를 좁혀가는 부분만 찾아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건 x, y가 만들어내는 어떤 도형이 있고 이 도형의 접선 순간 기울기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dx분의 dy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dt분의 dx를 집어넣고 여기는 dt분의 dy를 집어넣어서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 나오고 요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t-3 이렇게 나오죠. 반대로 됐나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점 2,1에서의 마이너스 2,1에서의 구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떤 t1이 이걸 만족하는 t1이 있는데 t1의 제곱 마이너스 3t1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동시에 그 t가 1이 되는 점을 찾으세요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t1은 2가 나오고요. 여기서를 t를 구하면 1, 2 해서 t1은
1하고 2가 나오죠. 그럼 이 1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서 T1은 2가 되고 2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기울기는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 문제에 한해서 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다룬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다루잖아, 그치? 그럼 f'(x) 이렇게 나오면 x 대신에 뭐 3을 집어넣어야 되면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쵸? 근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걸 f'(x라고 쓰기도 좀 뭐하고 뭘 대입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기호 중에서 이런 기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호가 이건 체계에서 잘 쓰이는 기호는 아니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 y가 1일 때 값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또는 뭐 x가 얼마일 때, k일 때 값을 집어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요. 또는 이 기호는 사실 함수값을 집어넣을 데가 없거든. f'(x는) 집어넣을 데가 있잖아. 근데 y''도 사실은 집어넣을 데는 없어요. 그쵸? 집어넣을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거냐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기호가 보통 이런 식이에요. 여기다 짝대기를 쫙 커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3일 때 이거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도 3을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이건 이제 교육과정 외긴 한데 혹시 만약에 쓸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편하게 쓸 때는 쓰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수업할 때 이렇게 만약에 쓰고 있으면 저건 대입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저에게 나중에 가면 대학교 가면 좀 편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써도 큰 문제가 없어요. 질문 있어요? 할만하죠? 일단은 음함수입니다. 음함수입. 요만큼 가르쳐주고 한 단원씩 문제 풀려고 그러시면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할 건 있지는 않아요. 이따가 선생님이 사이클로이드 같은 거 조금 풀어주고 할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 음함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양함수하고 음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요게 이제 양함수 형태예요. 함수, 변수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해 보는 거. 음함수는 변수를 한꺼번에 표시하는 거. 보통 이쪽에 y 0이 되죠. 여기에다가 0 대신에 z를 딱 쓰면 입체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x와 y에 의한 z 값이 결정되는 어떤 그런 이제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확장시켜 나가면 축을 확장시켜 나가면 여기가 z이면 이제 x, y, z축이 필요한 입체 도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잘 배우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 개가 나와요. 근데 z가 0인 거지.
그러니까 높이가 지금 0인 평면을만 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도형.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긴 도형을 만약에 우리가 그려낼 수 있다고, 함수로 그려낼 수 있다고 합시다. 이런 거 지금 배울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게 이렇게 평면 XY 평면에 의해서 이렇게 잘려 나가면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해보면 원 방정식이 툭 튀어나와요. Z에 대해 0 집어넣으면 원이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조금 더 평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쓴 걸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요. 음함수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은 함수를 보고 함수 전체를 이렇게 미분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4는 넘겨도 되고 사실 안 넘겨도 돼요. 안 넘겨도 되고. 근데 넘겨서 합시다. 그리고 굳이 넘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음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dx분의 d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뀌냐면 dx분의 d 이렇게 하면 x 제곱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분배가 돼서 dx분의 dy 제곱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dx분의 d4가 되고, 여기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4는 변화가 없으니까 0이 될 거고, 맞아요? 요거는 x에 대해서 x를 미분한 거니까 2x가 돼요. x 제곱을 미분한 거니까 2x가 그냥 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dy 제곱은 x로 미분해야 되는데 나는 y가 없으니까 요게 합성함수의 미분처럼 생각해서 y로 미분하고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래야 드디어 y를 미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2x 더하기 2y에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함수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얻은 게 이렇게 돼요. 여기도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생기죠. 이때까지 변수를 구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값을 대입하면 무슨 값만 넣었어? x 값만 넣으면 됐죠. 그래서 x 값만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까는 t가 있어서 문제였어. x를 넣을 데가 없이 t만 있어. 그래서 어떡하지? 그럼 이 x가 대응하는 t를 넣으면 되죠. 여기는 x만 딱 넣으려고 했더니 누가 있어? y도 있어서 y 값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게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이건 x와 y에 관한 값이기 때문에 저 기호를 좀 써볼게요. 이렇게 써서 x1은 x1 자리에, 그때 y1은 y1 자리에서 x값과 y값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또는 이 문제에 한해서 예시 예시의 경우에 한해서
y 값을 구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바꾼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y를 x의 함수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dx분의 dy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 써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에 x 이렇게 써주는 거죠. y가 만약에 부호가 결정됐거나 x의 부호, 그러니까 y의 부호가 결정돼 있으면 이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써야 돼. 그러면 이제 x는 하나의 값에 의해서 다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y 값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해요. 됐죠?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음함수의 미분은 음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뭐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목세 미분에 활용해서 보면 이게 0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이 값이 0보다 크면 y도 0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양변에 이렇게 로그를 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로그를 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ln y는 ln gx 마이너스 ln fx 이렇게 되겠죠. 음함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쪽으로 다 이양시켜야 되지. 근데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y가 1차항이 아니면 그냥 다 음함수로 써버리는 거예요. y가 1차식이 아니면 음함수로 쓰는 거예요.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음함수를 써서 여기다가 음함수를 하면 음함수라는 건 결국은 y는 fx 형태가 아니라 어떤 함수 형태의 y를 가지고 있고 함수 형태의 x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때 미분을 하면 이 미분하면 뭐가 되죠? y분의 y 프라임 되죠? y분의 1 그 다음에 다시 해볼까요? dx분의 이 ln y 이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gx분의 g 프라임 x가 나오죠. 마이너스 너무 띄웠나요? 합성함수에 미분했으니까 괜찮죠? 선생님이 합성함수에 미분해서 ln 함수를 합성함수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도 안 하고 갑자기 훅 뛰어 넘어간 것 같아서 괜찮죠? 이게 g 프라임 x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지금 x에 대한 거니까 일단 이거를 dy분의 d ln y가 되고 곱하기 dx분의 dy가 되는 거예요.
그쵸? y를 lny로 이거 lny를 y로 미분하면 y분의 1이죠? 맞아요?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그치? 물론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야 되는데 양수라고 다 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y 프라임이 되죠.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이거를 y분의 y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왔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 프라임은 양변에 뭘 곱하면 돼요? y를 곱하면 되죠. 근데 y가 아까 뭐였냐면 fx분의 qx였죠. 그래서 fx분의 이렇게 되는 형태. 굉장히 힘들게 미분하고 있네요. 이거 정리하면 fx 제곱분의 2조각 나와요. 뭐 이렇게 잘 나오는 식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쯤은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가 뭐 x 플러스 1에 10제곱이고 여기가 x 뭐 이거는 쉽네. 뭐 5제곱인데 여기도 막 뭐가 곱해져 있어. 사실은 이제 막 뭐가 곱해져 있어요. 좀 편해요. 여기 막 또 뭐 3x 마이너스 1에 뭐 x 제곱에 몇 5제곱 뭐 이런 게 막 곱해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이 되게 복잡해요. 이럴 때 이제 이걸 밑에 거를 이제 제곱하는 순간 20제곱이고 얘를 미분하면 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로그 미분법을 쓰는 거예요. 이걸 로그 미분법이라 그래요. 로그 미분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lny는 ln을 택하면 얘 지수니까 내려와서 5ln 2x-1 물론 이제 양수여야 되네요. 이게 조금 이렇게 사색을 봅시다. 그 다음에 더하기 10에 ln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거 사실은 이제 절대값을 씌워야겠네요. 이게 절대값을 씌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풀세요. 그쵸? 그러면 이걸 미분하면 y분의 y 프라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x-1분의 미분하니까 4 곱하기 2가 되고 더하기 여기는 x 플러스 1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 좀 계산이 예쁘게 간단해져요. 예쁘다고 볼진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간단해질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잘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때가 있다. 합성함수에서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냥 지수함수에서 쓸게요. 그러니까 음함수에서 활용시켜 줄게요. 예를 들어서 알파 x가 n분의 m제곱 유리수라고 합시다. 그죠? 유리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y의 n제곱은 x의 m제곱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음함수로 한번 미분을 하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n y의 m-1에 요거 미분한 n y 프라임 써주고 요거는 미분하면 m의 x m-1 이렇게 되겠죠. 아멘. 맞죠? 됐죠? 따라서 y는 y 프라임은 n분의 m의 어디 보자. y의 n-1분의 x의 m-1제곱인데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y를 하나씩 곱합시다. 그럼 여기는 y의 n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y의 n제곱인데 y의 n제곱은 x의 m제곱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x의 m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여기는 x의 n-1제곱이 될 거고요. 맞나? n제곱인가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y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가 x의 n분의 m제곱 이렇게 바뀌네요. 됐죠? 그럼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1제곱 되죠?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1제곱 되죠?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여기서 빼기 1 하면 m분의 m의 x의 n분의 m제곱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됐어요? 따라서 하나 내려오고 하나 줄어들고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확장하면 실수 전체까지 돼요. 맞죠? 실수 전체가 가능해져요. 됐어요? 이렇게 풀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음함수까지 쭉 돼요. 이제 나머지는 없어요. 이제 미분. 나머지는 이제 역함수의 미분인데 역함수의 미분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쓰이는 경우예요. 특별하게 쓰이는 경우라서 일단은 미분은 여기까지가 제일 다. 이제 여러분은 웬만한 미분은 다 할 수 있어요. 대학교 갔다고 해서 모르는 미분은 없어요. 뭐 대학교 가서 더 배우는 것도 없어요. 그냥 미적분학에서는 미분은 이 정도, 그리고 음함수의 미분은 좀